검찰이 흔들리고 있다. 김건희 씨 관련해서 모든 내용이 흘러나오는 소스가 검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 내부가 흔들리고 공판에서 증거 조작이 이게 다 드러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렵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 얘기 뭐냐? 윤석열 정권의 핵심적인 수단인 검찰 정치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는 힘들게 작동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부터 이제 윤석열 정권이 밀리기 시작하는 정국으로 갔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저희는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분위기가 생각합니다. 바뀌고 있죠. 네.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 국민들이 저변에서 생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힘을 얻으려면은요. 너의 생각이 맞아라고 하는 외부적인 어떤 강력한 권위 있는 사람들의 뭔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까지 저항했어요. 누가? 검사들이. 그 객관적이고 정의를 심판한다는 검사들이 니네 생각이 틀려. 대통령이 맞아. 이렇게 계속 얘기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야 니네 틀려. 대통령이 맞아. 계속 이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그래? 그럼 우리가 틀린가 보다. 우리같이 이렇게 잘 모르는 무지랭이들이 저 높은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 이러면서 내버려 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언론이 바뀌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 스스로가 야 우리 창피스럽다. 우리가 그동안 말한 게 거짓말이었다. 내가 조작했어. 이런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누수가 되고 터져나오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국민들이 점점 내가 느끼는 게 맞았네. 그동안 얘네들이 점점 감추고 있었네. 이렇게 느끼면서 그러면 뭔가 좀 바뀌어야지. 대통령 왜 우리 말도 안 듣고 얘네 말도 안 듣고 쟤네 말도 안 듣고 아무 말도 안 듣고 오로지 와이프 말만 듣고 있냐. 이 생각이 점점 맞아떨어지고 있고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 봐요. 근데 전 더 놀란 건 나 검찰 이문세 노래 있잖아요. 너무 사랑이 지나가면 노래 갖고 와서 그 가사가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이런 걸 논거로 갖고 와가지고 공판 과정에서 너는 어떻게 김웅기 씨라는 사람을 모를 수가 있어라고 모욕을 주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재판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미지 플레이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법정에서 하는 거네. 감성을 자극한다는 건데 검찰 스스로가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왜곡된 수사를 했는지를 방증해 주는 거예요. 이런 가사 가지고 얘기하는 게. 증거나 정황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안 되죠. 그건 말이 아니고 비꼬는 거고 조롱하는 거죠. 원래는 그런 식으로 PPT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판사님들이 원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워낙 마지막에 흘러가가지고 마지막에 딱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를 끄집어내줬고 저는 그게 더 웃겼어요. 이재명 피고인에게 내가 당신 아이유를 압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고 이따위 말을 물어보는 거 보세요. 응? 김문기를 압니까라고 그 말이 아이유 압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말인가요? 그러네요. 그거는 유튜브에서 할 테니까요. 검사님들은 뭐 그냥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비판 그리고 비아냥이 섞인 어떤 말들 이런 것들은 평론의 영역이고 언론의 영역 아닙니까? 근데 검사들이 기소장이나 공소유지하면서 법정에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라고 배우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말을 했다고 기사가 나오면 예를 들면 이문세 노래를 인용했다 뭐 이런 게 나오면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이문세 노래를 인용할 정도로 사건이 심각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웃잖아요. 웃긴 일이 일어났다. 검사 웃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저만의 생각입니다. 저는 뭐 법정에 가본 적 몇 번밖에 없고 몇 번 가봤어요? 몇 번은 가봤구나. 누가 이제 옛날에 그 일을 할 때 이제 그 덤프 트럭 도로교통법 위반 때문에 갔는데 아무튼 이제 그 뭐 이제 거기서 옛날에 무슨 건설노조 이쪽에서 일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갔는데 노조 문제군요. 아무튼 뭐 거기서 검사가 그 노래 얘기나 하고 이런다는 것은 제가 볼 땐 검사도 어지간히 할 말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그런 기사가 나왔으면 그런 기사가 나오고 뭐 거기서 무슨 뭐 아이유 얘기하고 이문세 얘기했다 그러면 검사가 어지간히 할 말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부터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검사가 제가 볼 때는 좀 불성실한 거 아닌가. 검사가
검사가 별로 할 말이 없구나. 네.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완전 합니다. 드라마지 드라마. 사실은 원래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제가 볼 때마다 좀 이상하다, 웃긴다 이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절대 흘러가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나온 거 아이유 얘기 나오고 이문세 나온 얘기는 진짜 드라마 찍은 거다 이 네. 생각밖에 안 들어요. 검사의 태업 아닐까요? 아, 근데 내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 검사들이 오히려 좀 더 역으로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증거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궁박해. 네. 이거를 오히려 보여주면서 나도 하기 싫었는데 니네들이 좀 판단 좀 해줘. 위에서 하도 누르니까 내가 그렇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무슨 얘기하냐면 외침이야 외침. 검찰이 생존을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드업을 하려면 그냥 확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하나 흔적을 남겨놔서 나중에 내가 나니까 말이야 저항했어. 그래도 이 정도는 했으니까 아. 잘라도 한 절반만 잘라 이런 빌드업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저항했어. 이러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되려면 윤석열 후보도 그러면 같이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진짜. 예,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론도 이런 사건을 볼 때 손가락 그 권위 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검찰이나 대통령실이 가리키는 그 손가락만 보지 말고 본질적으로 이 인간들이 왜 그쪽으로 손가락질을 했는가라는 그 이면에 관해서도 좀 분석을 하고 야 이게 이 기소 자체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말이 되나? 라는 거를 전체적인 사회적 맥락, 법적 맥락, 정치적 맥락, 법적 맥락까지 포함해서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윤석열 후보 당시 그리고 이게 진 사람 이긴 사람은 아주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직선거법이라는 거는 그럼 보통 이긴 자에 관해서 네가 이 말 때문에 네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네가 이겼으니까 너는 좀 문제가 있다야. 이렇게 지금 저 혐의를 두고 이렇게 기소를 하고 뭐 이런 거는 많이 봤는데 진 사람에 관해서 네가 이렇게 말해서 졌잖아. 말해서 졌잖아. 뭐 이렇게 말해놓고도 졌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불쌍하다고. 야, 뭐야, 이게 이게 못 이겼냐?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졌잖아. 참, 이게